안녕하십니까. 저는 1천만 서울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강남구 제2선거구 출신이며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형재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강남이 서울에서 좀 약간 중요한 지역구고 아무래도 좀 의미가 있는 지역구인 만큼 국민들이 의정 활동하시는 동안 많은 클레임도 보셨을 거고 많은 요구도 해줬었는데 좀 기억나는 사례가 좀 있으신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제 지역구인 강남구는 제가 이제 시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확인을 하고 또 주위에서 많이 듣는 부분이 세간에서 인식하고 있는 어떤 화려한 어떤 이미지라는 그런 선입견보다는 기존의 지난 한 10년 동안에 오히려 강남이라는 곳이 오히려 타 지역으로부터 역차별을 받았다. 강남이라고 해서 서울시 예산이 지원이 오히려 더 타 지역보다 적다든지 또는 배려를 해주는 부분이라든지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아주 실질적으로 부족하다. 또 도시가 조성된 지 한 3, 40년이 되다 보니까 노후된 시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우리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 정치의 큰 무대 이런 것보다는 그런 거창한 담론보다는 아주 생활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어떤 안전이나 복지, 편의시설 이런 것을 가장 많이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시의원 임기가 개시되자마자 2022년 8월 8일 밤에 강남역 일대가 집중호우가 내림으로 해서 대규모 침수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그런 어떤 침수 재발 방지 대책이라든지 또는 노후한 학교 시설들이 많이 노후가 됐어요. 노후 시설 교육 환경 시설을 개선을 해달라든지 또는 지하철 2호선, 7호선 같은데 노후한 지하철역의 어떤 교통 편의 시설, 예를 들면 에스컬레이터 설치나 캐노피 같은 교통 약자들을 위한 그런 시설을 좀 많이 확충을 해달라. 또는 밤길이 어두움으로 가로등과 인도등들을 많이 좀 밝은 걸로 바꿔달라. 이런 것들이 많이 주를 이루었죠. 그래서 그동안 저는 이러한 민원들을 단순한 일시적인 민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시급한 정책 과제로 받아들여서 반드시 발로 뛰어서 현장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정책을 수립한 후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또 필요시에는 조례를 제정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결하고자 그동안 노력을 해왔습니다. 많은 활동들이 좀 있으셨는데 지난 임기 동안 그 중에서 가장 스스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의정 활동은 어떤 게 있으셨을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 스스로 이렇게 평가한다는 부분이 참 이게 좀 쑥스러운 부분입니다만 우리 기자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몇 가지를 좀 말씀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선을 하려고 많이 노력한 부분입니다. 제 시의원으로서의 제도 개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례를 이제 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함으로써 정책의 방향을 개선을 하고 이게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가장 첫 번째로 제가 했던 게 서울 시민을 위한 제1호 조례라는 것을 제가 제정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대형 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인근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역 주민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 그런 조례인데요. 이걸 하게 된 이유는 과거에 무분별한 대형 공사가 주민 집단 민원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다 보니까 공사비 증액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었어요. 10년 동안에 1조가 넘게.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300억 이상의 대규모 공사는 지역 주민 협의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했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남역 대심도 빗물터널 건설 사업에 있어서 4차례의 주민협의회를 사전에 개최함으로써 강남역 대심도 빗물터널 노선이 지나가는 서초구와 강남구 주민들께서 사전에 이제 충분히 협의가 됨으로써 아주 지금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를 좀 하나 평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 서울시 의회의 슬로건이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현장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그 수건을 해결하는 현장 중심 활동의 성과들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특히 그 강남역의 그 에스컬레이터 개통 부분은 그 강남역이 개통된 지가 82년 개통된 이래로 43년 동안 그쪽에 교통 편의 시설이 없었습니다. 제 역삼동 방향으로. 그래서 12번 출구에 43년 만에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을 정말 어렵게 제가 확보를 해서 작년 6월에 이제 개통을 했고요. 또 지역구에 있는 진선여중 같은 경우는 1977년 개교 이래로 학생 급식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진선여고 학생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 보니 진선여고 학생 1000명, 진선여중 학생 1000명, 2000여 명 학생들이 점심시간 1시간 동안에 100m 달리기를 한다더라고요. 그렇게 열악한 그 식사 환경인데, 그것을 이제 서울시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작년도에 그 준공을 해줬습니다. 또한 저희 지역구에 있는 가장 그 대표적인 대한민국 명소라고 있는 국기원이라고 있습니다. 역삼동에. 이게 1972년에 설립된 시설인데 대한민국 국기 태권도의 성지라고 볼 수 있는 곳인데, 이게 많이 그 노후화되고 낡았어요. 그래서 뭐 지붕에 빗물이 새고 냉난방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이것을 제가 이제 국기원 올해까지 내가 개정을 해서 서울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서울시에서 최초로 작년도에 24억 6천만 원의 서울시 예산을 제가 확보를 해서 비만 오면 빗물이 새는 지붕을 수리를 하고, 최초로 그 냉난방기를 설치해서 국기원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이나 외국인 태권도 선수단 또 국내외 태권도 대회를 유치하는데 좀 편의를 좀 정진시켜 준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의정 활동을 했던 그 몇 가지 중에 한 축을 이제 꼽는다면, 제가 서울시의회에 그 입성한 이후로 최초로 했던 일이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에 통일안보 특별위원회를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한에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북한의 경우에는 뭐 두 개의 국가를 주장하면서 뭐 통일을 하지 않겠다 그러고 이렇게 아주 우리가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시민과 학생들의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평화통일과 또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이 다소 흐려지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걸 좀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에 많이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서울시 교육청 관련 조례까지 제가 개정을 해서 서울시 교육감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통일안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책무조항까지 내가 신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서울시 교육청은 2023년부터 시작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버스 사업을 실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5년 같은 경우는 한 4천여 명의 학생들이 통일안보 현장 체험을 했었고, 원래 2026년 같은 경우는 한 8,000명에서 10,000명 정도 학생들이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버스 사업을 통해서 임진각이나 DMZ, 강화도, 천안함, 전시관 등 그런 그 통일안보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건 뭐 반드시 어른들이 이거는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고, 어른들이 해야 되는 걸 이제 의회에서 제가 지금 처리해 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통일안보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바탕으로 서울 시민들에 대한 어떤 통일안보 그 교육이라든지 현장 그 견학 사업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기억나는 것은 작년 이제 12월달 저희들 그 서울시의회 정례회 때 제가 이제 발의한 이른바 북한의 그 러시아 파병 군사 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를 좀 강화하자는 결의안을 제가 발의를 해서 저희 서울시의회에서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됐던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이후에 국회와 대통령실 또 유엔회까지 이 결의안을 보내드린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뭐 이런 성과들은 뭐 저 혼자만 해서 된 게 아니라 저를 믿고 그동안 지지해 주신 서울 시민과 지역 주민들께서 함께 만든 결실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의정활동 과정에서 좀 아쉬우셨다거나 아직까지 이루지 못하신 과업들 좀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대표적으로 그런 아쉬움이나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요. 일단은 그 기다림이 긴 민원들에 대해서는 항상 그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 지역구 내에도 선릉역의 엘리베이터나 뭐 그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계속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강남역 대심도 빗물 터널 사업 같은 경우도 이런 건 이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공기가 길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체감하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계속 이제 뜸을 두고 호흡을 가지고 이제 챙겨봐야 되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고, 또 하나 제가 통일안보 활동을 하면서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 이제 국가를 위해서 헌신과 희생을 하신 국가 그 보훈 유공자분들을 위해서 배우를 좀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3년도에 제가 상위 군경들 그 전공상 상위 군경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최초로 보훈 명예 수당을 제가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국가를 위해서 복무하다가 다치거나 공상을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 그때는 처음에는 이제 월 10만 원씩 보험 명예시당을 드리는 걸 신설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거는 2025년부터는 15만 원 인상해서 이제 월 15만 원씩 이제 수당을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 또 그리고 공용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석, 우선 주차 공간을 제가 또 그 발의를 해서 큰 규모의 공용 주차장에는 뭐 30대나 한 50대 단위마다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요즘 보면 왜 장애인석 또는 뭐 임산부 배려석, 가족 배려석 이런 거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 우선 배려 공간을 이제 만들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뭐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과거 6.25 전쟁이랑 또는 뭐 월남전이라든지 지금 현재도 남북이 대치하는 이 과정에서 연평해전에서 뭐 참 그 순국하신 분들, 이런 분들, 국가를 희생하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그런 분들의 그 노고와 헌신에 대해서 충분히 해드리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은 아직도 아쉬움이 남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이어서 이제 그 서울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는 뭐라고 보시는지 이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그 우선적인 과제는 현재 모든 그 국민들이 알고 또 체감하고 있는 그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그 안전 서울을 좀 완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재난은 그 예측 범위를 지금 벗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어떤 뭐 한편의 매뉴얼을 만든다는 것보다 서울의 하수도와 또 방제 시스템을 앞으로 뭐 50년, 100년 앞을 내다보고 하는 그런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공동체 의식 회복과 국가 간 확립, 이런 그 정체성 확립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 의원 임기 동안에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했는 게 우리 그 국가 정체성 확립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그런 어떤 상징과 같은 태극기 개양을 위해서 광화문 광장에 국회의양대 설치 사업을 몇 차례 서울시에 주문을 하였는데요. 이게 아직까지는 뭐 뚜렷하게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만, 물론 서울시에서는 그 대체 방안으로 이제 감사의 정원 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뭐 통일도 저희들은 뭐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평화통일이 돼야 됐고, 또 그 통일을 하기 이전까지는 또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기 위한 안보 같은 대회이기 때문에 이런 그 평화통일 안보 교육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서울 시민들이 수도 서울에 대한 어떤 자부심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정신적 토대가 마련돼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기 동안 아까 말씀드리기로 이게 수장 이력이 좀 아까 많으셨던 걸로 제가 좀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그런 부분 일부분을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뭐 3년 반 동안 이제 시민과 지역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것을 좋게 평가를 해주셔서 그동안 이제 임기 동안에 행정사무감사 뭐 우수의원 이관왕이라든지 또
법률절에서 매년 시상하는 그 지방의원 그 지방의정대상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3년 연속 수상한 부분도 있고요. 또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그 우수의원들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그 우수의정대상도 이제 2회 연속을 수상했고, 특히 이제 그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그 매년 이제 그 우수위원들을 대상으로 조례나 뭐 이런 걸 선정해서 시상하는 부분이 이제 좋은 조례 분야 같은 경우는 2023년도, 2025년도 말 위에 2회 제가 수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또 최근에는 그 한국 입법 기자협회라고 이제 국회 출입하는 기자분들이 그 만든 단체신데, 거기서 지방의원 분야에서 유일하게 지방자치 입법 대상을 수상한 그런 그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모든 상은 뭐 제 개인의 영광이라기보다는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시민과 우리 강남 국민들께서 더 열심히 뛰어라는 그런 하나의 그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또 평가를 해서 시상해 주신 그 단체들에 대해서 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그분들이 항상 이제 제가 의정 활동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좀 더 열심히 더 하면서 또 한편으로 또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뭐 항상 그런 그 겸양지심으로 제가 처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인터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